그날 오후의 건어물 가게는 평소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걸린 생선들 사이로 바닷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왔고 익숙한 짠내가 공기 중에 퍼지며 삼천포의 아주 일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효정씨는 카운터 뒤에 서서 여전히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본인조차 더 이상 감출 힘이 없을 정도로 피로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효정씨가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벌써 며칠째인지 아마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빡빡한 촬영 일정과 여러 장소를 오가는 이동, 그리고 틈틈이 오빠를 돕기 위해 건어물 가게로 돌아오는 강행군 속에서 그녀의 수면 시간은 점점 짧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물어볼 때마다 효정씨는 항상 괜찮다며 아직 더 할 수 있다고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효영씨는 그런 여동생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맏오빠로서 그는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효영씨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짙어지는 여동생의 다크서클과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 그리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던 효정씨의 모습들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잠시 뜸해진 그날 오후, 효영씨는 효정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하던 일을 멈추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다그치지는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화내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너는 오늘부터 당장 변해야 한다. 그동안 웃음과 농담,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가 가득했던 건어물 가게의 익숙한 공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효정씨는 처음에 오빠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웃음기 하나 없는 효영씨의 얼굴을 보고 이번만큼은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효영씨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명확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는 효정씨가 지나치게 과로하고 있으며 단 하루조차 자신에게 온전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노력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효정씨는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반박하지도 당장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게 직원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음을 감지했습니다. 두 남매 사이의 깊은 배려에서 우러나온 대화임을 알았기에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효영씨는 효정씨가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할 필요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건강을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동생이 건강하고 쉴 줄 알며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멈출 줄 알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효정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빠르게 쏟아졌고 소란스럽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던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효정씨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꾸지람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정면으로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쉬는 것이 두려웠고 뒤처질까 봐 겁이 났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멈추면 가족과 오빠, 그리고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효영씨는 여동생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고 어느샌가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효정씨의 말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 너는 오직 내 자신에게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빚이 있을 뿐이다. 그 말에 효정씨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압박감을 쏟아내듯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효정씨가 카메라 앞도 관객 앞도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이 깃든 건어물 가게에서 이토록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후 효영씨는 긴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잠시 앉아서 쉬라고, 남은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효정씨에게는 그것이 마치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어도 되고
약해져도 되며 미안해하지 않고 쉬어도 된다는 허락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효정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일부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효영 씨의 단호한 한마디 덕분에 자신의 건강이 매일 갉아먹히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던 효정 씨의 모습 뒤에 너무 오랫동안 무리해온 한 사람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영 씨의 엄격한 말 뒤에는 다정하게 말할 줄 모르는 오빠의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건어물 가게에서의 순간은 방송에 나오지도 카메라에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효정 씨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효영 씨만의 방식으로 건넨 보호였습니다. 효정 씨에게 그날 오후 바람에 흔들리던 건어물 소리는 아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맏오빠의 침묵 어린 진심 덕분이었습니다.